방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 잠깐 볼게요. 돛대가 써야 될까, 이거 돛대. 법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정답률표 보고 내가 지금 강의하려고 이러고 있어요. 문제를 드려야 되는데. 자, 1번 볼게요. 1번은 84%네요.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2번이죠, 2번. 증거에 공한 압수물요. 여러분, 증거에 공한 압수물은 증거물하고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 몰수물 중에 임의적 몰수물. 증거물로서 성격을 가진 압수물은 포함되나 몰수할 것으로 사유되는 물건으로서 성격을 가진 압수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여러분, 임의적 몰수물은 아직 몰수할지 말지가 미정이잖아요. 그러면 청구가 있으면 간부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 2번에 압수물의 환부가 안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4번인데 여러분, 소유권 폭이 딱 나오면요. 이 물방울 딱 생각하셔야 돼요. 물방울. 우리 물방울은 여러분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돌려줘야 된다는 걸 가지고서 쭉 한번 논리적으로 잡아나가시면 돼요. 소유권을 포기하면 우리 이 소유권이라는 건 사법상의 권리니까 그 사법상의 권리는 잃어요. 그렇다고 해서 환부 청구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부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칠 수 없으나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요.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공권은 사적 처분이 자립지 못하거든요. 환부 의무가 면하게 된다 하니까 틀리죠. 면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3번에 공소득의 후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이 뭐냐. 3번입니다. 공소득의 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신문하에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수입 증거로서 증거력이 부정된다라고 했는데요. 공소득의 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신문하에 작성한 진술조서 위법수입 증거다. 예, 증거력이 부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때 이러면 우리 공소득이 이후에 피고인 불러와서 하는 조사활동, 피고인 조사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거는 위법수입 증거 아니잖아요. 위법수입 증거로서 틀리죠. 여러분, 어렵다고 딱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이것에 대한 논리는요, 얼마나 간단하냐면 기소 이후에 피고인 불러와서 하는 조사활동 된다. 이미 수사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수사를 했으니까 이거 위법이야 적법이야? 적법. 근데 위법수입 증거를 했으니까 틀리다. 이게 단데요. 이제 쉬워요, 여러분들. 쉽다고요. 4번에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 예외. 자, 옳지 않은 것인데 3번입니다.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 물건에 대해서 긴급 잡수할 필요가 있을 때 구속영장 청구 시까지 하면 틀리죠? 언제까지요? 응? 언제까지인데? 구속영장 청구 시가 48시간이죠? 48시간이 아니고 언제까지요? 24시간까지. 그렇죠. 그 다음 5번에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했습니다. 그 3번이죠. 현행범 체포 과정에 적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도 계속 압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압수한 때부터 48일 내 사업수행자를 받아야 한다. 압수한 때가 아니죠. 체포한 때부터고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청구만 하면 되거든요. 됐죠? 오답이 걸리는 위치가 두 군데가 되네요. 두 군데. 다음 6번에 다음 사법경찰관 압수수색 적법하지 않은 것이 뭐냐. 1번인데요. 여러분, 가족의 동의를 받고 피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수사하실 때 요놈이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어. 이런 경우에 피를 뽑아야 돼. 근데 가족의 동의는 안 됩니다. 이제 그 피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러면 의식불명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옆에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의식들. 아니, 물을 막 탁탁탁탁 때리고. 동의했네. 미안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썰렁하지? 근데 이게 이 나이 탓인 것 같아요. 이 썰렁함이 쟤네는 좀 부끄러웠거든. 이제 부끄럽질 않아. 이 큰일이야. 여러분들이 힘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재밌어요. 이제 이 데프리카 이 대구 온도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지? 나쁜 새끼. 난 모르겠다. 난 내대로 할래. 자, 거기 여러분, 그래 1번 틀리죠? 예, 가족의 동의는 안 되거든요. 그다음 여러분 뭐 다른 것들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 4번 같은 이런 형태가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뭐 앞서 검증할 때 영장주 이해에는 여러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4번 같은 거 풀어요. 실제 계산한 문제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2017년 3월 1일 10시에 보이스피싱 혐의로 피해자를 긴급 체포하고 그 다음 날인 3월 1일 9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증을 발견하고 압수한 다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했답니다. 여러분 긴급 체포된 자의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에 대해서는 몇 시간까지요? 24시간. 그리고 실제 24시간에 대입해서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어렵진 않잖아요. 사실 24시간 하면 되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3월 1일 긴급 체포했으니까 3월 1일 10시까지면 되죠. 3월 2일 9시 다른 사람의 주민증을 발견하고 압수를 했다. 오, 여기까지 좋잖아요. 그것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검사에게 사후영장을 신청했고 검사는 같은 날 11시 사후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까지만 청구하면 되죠.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지체 없이 청구했잖아요. 곧바로 검사가 사후영장을 신청했고 지체 없이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출제한 출제자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48까지만 청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지체 없이 일단 청구를 해야 돼.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그 시간 한계를 48시간으로 한 것이거든요. 48까지. 그리고 48시간 맞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10시까지면 되잖아요. 근데 3월 2일 11시니까 48에 청구가 됐죠? 충분히 여러분 근데 조금 더 어렵게 된다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뭐 11시 뭐 이렇게 하면요. 3월 3일 11시 하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48 지났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간들도 알고 그 시간을 여기에 대입해서 실제 계산해보는 이런 내용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7번에 불교소 결정. 이만데 내가 정답률을 왜 안 보노? 이 봐야 되는데. 그래야 이런 문 알긴데. 3번 58이면 이거 새끼들 58이. 이 58이. 미친놈 새끼들 뭐. 58이 뭔데? 새끼들 진짜 웃기잖아요. 기소 이후에 뭐 진짜 기소 이후에 된다 있잖아. 그다음에 76이다. 4번은. 5번은 63인데 63. 새끼들 뭐 진짜 웃기네. 바로 이 압수수색 검증의 영장 이해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에 6번 그리고 7번이가 6번이 80이네요. 6번이 80이고 5번이 63이고 그 다음에 그 7번이 80%예요. 7번이 80%. 자 이제 7번 볼게요. 불기소 결정 사유. 여러분 형법 51조 사항을 고려해서 소추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해요?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기소유예. 그 다음 범죄성 조각하는 사유가 있다. 그게 뭔데요? 범죄 성립이 조각되면 제가 안 되죠. 제가 안 돼. 시키마 나가는 놈들 시키마 문에 콩 닫고 나가고 시키마. 어휴. 야, 야, 니 뭐 한 건데? 그럼 나간 애하고 뭐가 뭐 이해관계 있어? 근데 이제 딱 소리만 들었으면 딱 잡아가지고 내가 여기 딱 해가지고 딱 사과시켜야 돼. 아니 마이크 웃긴다. 나갈 수가 없네. 나갈 수가 없어. 야, 너 나중에 보자. 아니 이 마이크에 무슨 그 조작을 했을까? 광희쌤, 이 마이크가요. 내가 아니 지금 괜찮아. 그냥 하여튼 문 밖을 못 나가게 딱 설치가 돼 있네. 너무 진지하게 들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가세요. 자 거기에 조각사유. 그러면 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피의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이게 뭔데요? 행방이 묘연하면 기소 중지가 되겠죠. 기소 중지. 그 다음에 범죄 발생 시에 처벌된 행위가 범죄의 법령 개표로 형이 폐지됐다. 형이 폐지가 되면은 우리 형이 폐지가 되면 뭔데요? 자, 이 기소하면은 수동 조건 불구예요. 기소하면 면소 판결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기소를 못 합니다. 이때 공소되기 권한이었거든요. 이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이죠. 그다음 8번. 자, 8번은 쭉 가가지고 8번은 70일 재정신체에 대한 설명이 좀 옳은 것인데, 자, 1번요. 1번은 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공동신청권자가 있으면 1인의 신청은 다른 공동신청원의 효력이 발생하죠. 맞네요. 그죠? 자, 이번에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검찰청의 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쳤다면 항고기한 결정받은 날부터 10일이네.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등법원에. 아니죠.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 하는 거지만 신청서는 누구한테? 지검지청장에게 하는 거예요. 3번에 재정신청에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공소 제기 결정하는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고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는 이를 검사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어요. 유지밖에 안 돼요. 4번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아니죠. 비공개죠. 기소 전에는 비공개예요. 그래 이러면 공개 비공개 나왔을 때 일단 이런 것도 한 방법은 돼요. 여러분. 근데 100% 다 맞는 건 아닌데 공판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원칙 공개라고 해야 돼요. 공판 준비기일, 공판기일 이렇게. 공판은 공개재판의 줄임말이거든요.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공개 쪽으로 하셔야 돼요. 비공개하면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소강제 절차 또는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영장실질심사 여기에 공판, 공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없어? 공판이란 글자 들어가 있니 없니? 없잖아요. 이런 게 비공개, 공개 비공개를 물어볼 때 공개 비공개 물어보면 공판이란 글자 들어가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들어가 있으면 공개, 들어가 있지 않으면 비공개. 일단은 물론 여기서 조금 수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공개 비공개에서 가장 빈번하게 물어보는 내용은 뭐냐면 영장실질심사 또 기소강제 절차 또는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같은 말이죠. 같은 절차죠. 그다음 공판 준비기일, 공판기일 이렇게 이게 4개를 가장 많이 물어보거든요.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이런 거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요. 자, 공판이라는 글자 들어가 있으면 우리 마이크가 좀 좋은 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바꾸다가 해야 되겠어요. 자, 그거 하나 붙여놓을까? 저기 밖에다가 마이크를 바꾸는데 찬성하느냐? 그러면 붙여달라. 내가 이 포스트잇 딱 갖다 사놓고 그럼 너희들 전부 다 거기다 붙일 거지? 자. 여러분 공판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공개 쪽으로 가시고요. 공판이란 글자가 없으면 비공개 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제 물어볼게요. 영장실질심사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장실질심사 이게 되는 거가? 되는 거는 맞아? 안 되는 것 같지? 아니 지금 이제 일단 이게 소리가 안 들리면 녹화는 안 되나? 뭐 이 바람을 부르니까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 들리나? 그럼 해보자 일단. 자 거기 여러분 공판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공개라고 했죠. 그럼 물어볼게요. 영장실질심사 공개 비공개? 그렇죠. 자,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이거 보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해서 일단 풀어도 된단 말이죠. 공판 준비기일, 공판기일 공개잖아요. 공판이 공개재판의 줄임말이거든요. 자, 그다음에요. 자, 9번 공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2번이죠. 공소가 제기되면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동일 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동일 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공소기각 판결이 아니고요. 뭔데? 공소기각 결정입니다. 공소기각 결정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법원에 가 있으면 서로 재판하겠다고 싸운단 말이죠. 이제 경합을 하거든요. 경합에서 이긴 놈이 재판하고 경합에서 밀린 놈은 이 사건과 결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결정 이렇게요. 판결 넣으면 안 돼요. 그다음 10번에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3번이죠. 형사소송법상 압수작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며 영향을 미친다 했네요. 그 권리를 주장하며 영향을 미친다 했대요. 권리를 주장하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그 환부라는 것은 뭔데요, 여러분들? 환부라는 것은 복귀입니다. 환원시키는 거예요, 압수가 없던 상태로. 그래서 이 물건의 실체법상의 어떤 권리, 즉 민법상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압수했다가 이제 돌려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은요, 이 물건의 주인 말이죠, 얼마든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11번에 형사소송법 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에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 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어졌던 피고인이 당사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조서 중 피여자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311조에 의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311조에 의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반대신문한 내용 있잖아요. 반대신문한 내용은 자, 피해자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증인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증거 보전은 미리 보전이 필요한 증인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누구? 피의자가 그 당시에 반대신문한 내용이라 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정인신문 조서가 아닙니다. 네, 증거로 쓸 수는 없어요. 그 다음 12번에 재정신청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맞게 짝지은 것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맞게 짝지은 거. 쭉 보면은 검사가 공수요 만료일 며칠까지요? 30일이죠. 30일. 그 다음 항고계약 결정 통지받은 날 항고전치 예외에 적용받는 경우 기억을 제외하고는 10일이죠. 10일. 그 다음 항고전치 수위가 적용되는 경우에 금태하는고를 거친 경우 말이죠. 재정신청 제출받은 지청장은 신청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죠. 7일. 의견서 있잖아요. 의견서잖아요. 의견서. 여기 다 힌트가 숨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전문가 아니겠어요? 수험 전문가. 이야. 오. 자, 우리 미쳤다. 자, 여기 의견서 하니까 7일이잖아요. 그 뒤에 힌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의견서 7일입니다. 7일. 그 다음에 리얼번에 법원은 재정신청서 송받은 날부터 며칠이네요? 예, 10일입니다. 10일. 13번에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3번이죠. 검사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에 1사부대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불기소 처분의 경우에는 1사부대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기판형 나중에 다 합니다. 이것도. 예,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4번. 자,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이 마이크. 이거 없애버리고 저 마이크. 된다. 좀 더 높이 주라. 좀 퍼지게. 어제 볼록이가 야, 맡아봐봐. 아니, 봐봐. 오늘 점심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심한데. 자, 이제 됐다, 야. 빨리. 야, 너 이마 그만 지면 이마 손 봐, 썩어 봐. 아니, 볼록이 웃긴데, 볼록이. 아니, 지가 뭐 오늘 그 부원장 쌤이 오늘 갈 데가 있다 했다 하더라고. 어제 점심 먹고 잠깐 어디 들릴 데가 있다. 그래서 어디 그 들리려고 하는가? 내가 했더니 모르겠다. 어디 좋은 데 데리고 갈라 하나? 그래 하더라고. 이제 그래 내가 어디 데려가려고 왜 그럴까? 내가 그랬더니 여자를 소개시켜 줄라 하나? 하면서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아이고 이 놓친데 누가 쟤를 만날라 하겠노. 아이고. 근데 여자를 소개시켜 줄라 하면 씩 쪼개는데 아이고 그래도 총각은 총각이더라고. 그 설렘 있잖아요. 그 말에서 그래요. 야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 내가 원장 선생님한테 톡을 보내봤거든. 그 어디 그 좋은 데로 데려가려고 그래. 그냥 이제 그러니까 뭐라 하더라. 그 뭐라 하기에 내가 그 뒤에 병원이라 하더라고. 병원. 그럼 큰일 났다. 그 이영민 쌤은 지금 여자를 그 소개받는가 싶어가지고 엄청 설레고 있던데 그 우야노 내가 그랬더니 그 내가 이제 내가 그 모른 척하고 내가 어제 또 톡을 나간 게 맞거든요. 내려와가지고 그 어디로 데려가던데요? 내가 했더니 니는 알 거야. 왜냐? 박용두니까. 뭐 하자는 기대 그래. 그래 내가 그 아이콘 안 남겼습니다.
물음표 딱 있는 거. 놓친 애들 뭐 하고 노는 거 싶노? 보죠. 몇 번 할 거지? 11번 할 거가? 14번? 14번이네. 일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에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경우라도 공소장의 공사실과 과거의 소년성집을 받은 사실과 지급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했다면 일본주의 위반된다.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13번 안 했어? 13번에 안 했네. 13번. 헛소리만 하다 보니까 안 했네. 자, 2번 봐라. 검사는 불구속 처분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적시과 지시를 통지해야 한다. 어때요, 여러분들? 막 했구만. 자, 4번 봐봐. 4번 안 했구나. 수사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권 분전제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 이건 어때? 수사 중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공소권 분전제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는 거 맞죠? 그죠? 죽었으니까. 그치? 14번에 공장 일본주의. 자, 1번에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경우라도 공장의 공사실과 과거의 소년무 성취처분을 받은 사실과 직업을 입다는 사실을 기재했다면 일본주의 위반된다.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공소장에 전직서 기재하는 것은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죠. 피고인을 특정하는 방법이 된다 했잖아요. 15번에 공소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2번에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전부의 효력이 미치고 공소는 검사가 변호 지정한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자, 2번은 맞다, 그죠? 일부에 대한 공소는 전부의 효력이 미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피고인을 지정한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죠. 근데 미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요? 시효정지. 시효정지를 미치죠. 그럼 1번은 뭐가 잘못됐을까? 공수제기가 있을 때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동일 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되면 후소는 공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됐을 때 해당하므로 수소법원은 결정으로 동일 사건이 같은 법원이니까 결정이 아니고요. 판결입니다. 그 다음 3번에 공소에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현실적 심판 대상. 자, 공소되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잠재적인 심판범위입니다. 공소의 효력은 동그라미까지. 이 동그라미까지는 잠재적인 심판범위죠. 만약에 뭐 볼록이가 상습 도박을 한 10개 했는데요. 한 뭐 6개 정도 했다라고 기소가 됐어요. 6개 정도. 그러면 이제 6개를 공장에 적어놓으면 이게 현실적인 심판 대상. 근데 나머지 4개까지, 즉 10개까지는 뭐 공소되게 효력이 미치는 잠재적인 심판 범위가 되는 거죠. 그죠?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10개는 잠재적인 심판 범위. 4번에 공소기 후에 진범이 발견되면 공소의 효력은 진범에게도 미친다. 자, 공소되기 후에 진범이 발견되었다 해서 진범에게 미치는 건 아닙니다.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변호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자, 16번에 사상 강제 처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 3번입니다. 검사 또는 사경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그 집행 현장에서 영장업 접수에 검증을 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압수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 보고 및 제출을 요하지는 않죠. 그죠? 자, 17번. 보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뭐 4번이죠. 검사가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거 허용되죠. 그죠? 보석은 보통 좋아한다 했잖아요. 보통 좋아한다. 그래서 보석 나오면 보통 좋아하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세요. 구구절절한 설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 보통항고 된다는 것이 머릿속에서 반감 없이 들어가는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합격하는 친구들도 보통항고 왜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논리적으로 쭉 풀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친구들은 극히 드뭅니다. 합격했던 친구들. 그냥 반사적으로 어느 순간 보석은 보통항고 된다 이것을 문제를 찍어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문제를 풀어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익히세요. 빨리.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옵니다. 보석은 보통 좋아한다. 보통항고. 이유는 이렇죠. 이유는 처음에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 말이죠. 자, 이유는 우리 수소법원의 결정 있잖아요. 이 수소법원의 결정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결정은 불복이 안 됩니다. 근데 불복이 되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냥 이게 항고입니다. 항고. 이 항고는 다시 뭐로 나눠진다고요? 보통항고하고 적시항고. 적시항고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 규정이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좀 하고 있거든요. 규정이 없으면 불복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강제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통항고 돼요. 강제처분에 관한 결정 구보압감요. 구보압감. 구금, 보석, 압수, 감정하기 위한 유치에 관한 결정. 그게 보가 보석이니까 보통항고. 자, 이런 게 이제 쭉 논리 전개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논리를 쭉 풀어가지고 문제를 답을 낼 수는 절대로 없어요. 시간상. 보석은 보통 이렇게 반사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세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다음 18번에 체포구속 적부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법원은 체포구속 적부심 청구 있을 경우에 피해자 출석을 보장할 만한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체포점 때문에 틀렸습니다. 우리 체포 적부심에서는 안 되죠. 어디에서만요? 구속 적부심에서만 됩니다. 그 다음 19번에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사후영장을 요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1번에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아닌 자의 주거를 수색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사후영장 필요 없죠. 구속영장 집행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해자 주거를 수색한 경우에 사후수색영장이 필요 없거든요. 자, 20번에 서당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4번 보세요. 증거보전 절차에서 피해자 또는 피고인 신문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있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있다가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야 될 것 같다.